자, 흔히 을과 을의 갈등이라고 해요. 최저임금 인상이 편의점주와 알바생과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데 왜 최저임금 논란이 유독 편의점인가 이렇게 따져봤더니 편의점주가 진짜 많더군요. 자영업자 중에. 그러니까 2015년 말 기준 통계청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편의점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가 11만 명이 넘습니다. 네. 근데 치킨집이 6만 명. 우리가 치킨집이 굉장히 많을 거로 생각했지만 치킨집이 한 2배 정도가 되고 카페 같은 경우도 한 5만 9천 명이 된다는 거예요. 네.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나홀로 가구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이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부터 시작된 모든 것들을 편의점에서 해결하는 인구들이 급증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아서인지 일단 프랜차이즈 중에 편의점 종사자가 많은 건 현실인 이렇게 것 많습니다. 같습니다. 자, 그런데 다들 장사가 안 된다는데 계속 늘어납니다. 장사가 안 된다는데 계속 늘어납니다. 여의도에만 66개가 있다는데 그럼 진짜 장사가 되는 건지 보겠습니다. 5명을 3교대로 고용 중인 편의점인데요. 지난달 매출 장부를 봤더니 한 달 매출이 8천만 원, 본사에 내는 세금, 제품 구입 비용 5,700만 원, 이거 빼고 나면 2,300만 원 남습니다. 여기서 또 60%가량을 본사에 임대료와 가맹 수수료로 내고 나니까 한 980만 원 남아요. 이익이 980만 원. 근데 카드 수수료 빼야죠. 또 5명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많이 나가죠. 제하면 점주가 가져가는 돈은 240만 원. 여기에 이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내년에 50만 원 정도 더 줄어서 190만 원. 아르바이트생들은 한 100만 원 정도 가져가는데 점주는 200만 원도 못 가져간다는 거죠. 직원들을 많이 정리하고 그 시간에 이제 점주들이 나가서 일을 하게 되고 지금 제가 총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데 생각을 하는 거죠. 내년에는 훨씬 더 저에 대한 그 부담감이 더 커질 텐데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가야 될 돈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도 되게 막막하고 참 많이 힘이 들어요. 근데 최저임금 이제 내년도께 8,350원인데 시간당 저 점주들은 10,000원이라는 거 아니에요? 10,000원도 넘는다는 거예요. 실제로 뭐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딱 급여만 지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휴수당 같은 건 그러니까 이 편의점 같은 경우 24시간 또 근무를 하고 주말에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주휴수당까지를 다 고려하면 법정 임금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도 있고요. 또 뭐 식비나 이런 것들로 보조돼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담은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될 거다. 그래서 실제 계산해 보면 10,000원이 조금 넘는 10,020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. 네, 더 부담이 든다 이거죠. 자, 인건비도 문제지만 최저임금은 인건비입니다. 그죠? 문제는 이 편의점이라는 업종 자체가 매출이 딱 나오면 거기서 35%에서 38% 정도를 본사가 먼저 뚝 떼가 버린다면서요?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가맹비에 대한 문제가 이제 새롭게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 편의점주들이 인건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손해가 보는 부분들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흔히 말하는 본사의 갑질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이렇게 땅 짓고 헤엄치기식으로 장사하는 가맹비를 많이 걷어가지가 않으면 그나마 이 사업주들의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는 것은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인 거죠. 그러니까 편의점주가 편의점 장사하시는 동네 사장님이 내가 1,000만 원이 남든 100만 원이 남든 100만 원 남았으면 3분의 1씩 뗍시다.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편의점 점주의 이익이 확정되기 전에 본사에서 뚝 떼가 버리니까 그러면 본사는 손해볼 게 없지 않습니까?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본사는 자꾸 가맹점을 늘리는 게 아닌가. 장사는 안 된다는데. 사실 지금 편의점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보여질 수 있는 것 같은데요. 시장이라고 하는 게 수요와 공급이 맞춰져야 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수요는 뭐 정해져 있는 것인데 공급 물량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 과정이 업주들이 원해서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 여러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생기면서 편의점 업종이 생기면서 원래 법에는 250m 이내에는 동일 업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단일 상표일 때만 가능하다. 단일 브랜드일 때만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4개, 5개 정도 되는 것들이 아니 편의점들이 붙어 있어요. 사거리마다 같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? 심지어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 업주가 그 4, 5개를 같이 한다고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업에게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것을 용역 의뢰했을 때는 이것을 통해서 시장이 상권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이 브랜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담보될 때 오픈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오픈만 하면
본인들이 있는 손해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매출의 35%를 먼저 떼가버리죠. 그렇죠. 그리고 네. 처음에 하면서도 가맹비를 다 가져가는 네. 것이고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막지 못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네. 이 수요와 공급을 좀 적당하게 정상화시키는 게 네.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최저임금 때문에 편의점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점주분들이나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5인 이하 사업장은 이것 좀 우리 좀 빼주라. 최저임금 올리는 거. 네. 그 어떻게 현실성이 있을까요? 그러니까 차등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달라는 건데요. 네. 해외에는 실질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해서 이게 업종별로도 차등 지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을 다르게 갈 수도 있습니다. 대한민국 법에도 여기 대해서 최저임금을 따로 만들 수는 있겠으나 노동부가 네. 극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편의점주들이나 소상공인들 입장에선 본인들이 스스로 장사를 하기 시작했을 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맹비를 비롯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시작합니다. 하지만 2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30%에 가까운 인건비 인상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닥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들을 해소할지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다시 넘어간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자, 사사건건 마무리할 시간입니다. 사사건건 사진관 보겠습니다. 프랑스 혁명 기념일에 초대된 일본 자위대가 우길기 깃발을 들고 행진하고 있습니다. 파리스 상젤리제 거리인데요. 어떻게 보셨습니까? 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자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.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없는 거죠. 저와 같은 깃발을 보고서 상처를 입을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일본 한복판에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를 금치 못하게 되는데 점점 이 일본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국제적으로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단순 집회에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공식 행사에 이제 활용된 것이기 때문에 퍼레이드에 나온 거예요. 이것은 프랑스에서도 명확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. 이것이 또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피해와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사과하셔야 될 문제다 생각합니다. 네. 자, 프랑스는 2차 대전 때 조범 처리를 어느 나라보다 확실하게 한 나라인데 일본 제국주의는 잊어버렸나 봅니다. 마치겠습니다. 김병민 교수, 김광진 전 의원 수고하셨고요. 사사건건 내일은 안민석, 황영철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